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영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봉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치세움학원이랑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고2 과학이랑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개정교육과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용문고 내신 출제 경향 그다음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 학습 방법,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학습 방법, 그다음 수업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 전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게 4개의 큰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2개의 단원이 앞뒤로 붙어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의 기초 단원과 과학과 미래사회 단원이 들어간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얘기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단원인 과학의 기초 단원 내용 요소를 보시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적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요소가 없으면 좀 쉬운 것이냐? 네,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나머지 대단원들과 연계해서 융합적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28학년도 수능에서부터 개정형 수능이 되기 때문에 융합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그냥 재밌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의 통합자라는 용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출제도 따로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A, B, C, D 나누어서 이렇게 물화생지가 따로 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범위를 모두 챙기기가 조금 처음에는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용문고에 이렇게 입학해서 배정을 받았는데요. 배정받고 이런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성취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A, B, C, D로 나눈 것인데 A 성취도를 좀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오히려 높아졌고 A 성취도를 보시면은 12.9%에서 54.1%로까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성취도 받는 아이들이 C, D로 가고 CD 받는 애들이 A, B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성취도가 높아졌다. 그만큼 상위권에서 상위, 중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는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단 용문고뿐만 아니라 이 지역 내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성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성취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서 학습 방법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출제하셔서 교과서나 필기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특별히 정리를 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해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때 선택형 문제가 26문제에서 많게는 28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28문항이면은 이 주변 학교들 비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항목 플러스 문항 수에 대비해서 저는 난이도를 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상이냐? 그 아래에 있는 특징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물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물리 파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 한 1, 2% 정도 돼요. 물리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은 물리 1, 2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때 물리 변형 문제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고1 수준이 아니라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2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가져와서 보기만 살짝 변형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그 다음에 지학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쉽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문고 지학은 좀 다릅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 보기가 있는 경우가 보통은 많은데요. 지구과학은 미음까지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선지도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난이도 차이가 좀 커요. 어떨 때는 1학기 때 10문항이나 화학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10문항 중에서 우리가 고난도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5문제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화학 문제 이렇게 10문항이 쫙 나온 거 보고 너무 당황해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기출과의 연계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화학도 조금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전 기출 29년, 20년, 21년 이렇게 문제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딱 봐도 자료의 유형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선지는 다르겠죠. 선지는 다르냐? 선지도 이렇게 순서만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고 아니면은 니은 보기만 바뀐다든지 디귿만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중간에 또 바뀌신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트렌드에 맞게 그 선생님 성향에 맞게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고2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보통 학교들에서는 좀 쉽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 있을 때 가만 자료로 주거나 나만 자료로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묶어서 자료를 많이 준다든지 또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BA0이 있고 여기 4H, QP. 일단 미지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물리에서는, 계산 문제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춘 학생이 작년 저희 반이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5명 정도가 이 문제를 맞췄어요. 물론 제가 비슷한 문제를 그 전날 풀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맞췄다고 생각 안 해요. 원래부터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니까 맞추지 않았나 싶고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 손도 못 대겠다고 했었어요. 솔직히. 그만큼 이제 고난도 문제는 아주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3월부터 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에는 이 역학 파트가 들어가는 그 분기에는 무조건 앞부분에 이 역학 파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기존 통합과학의 문제를 그러면 다 맞추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정리하자면 물화생질 명확하게 개념 이해한다. 그 다음에 원 과목과 연계한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본다.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를 변형해서 풀어본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짐이 많습니다. 융합형 문제까지 들어갈 확률이 있죠.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서술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설명할 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문고는 28문항에 객관형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정 수능형 융합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다. 왜? 과학의 기초, 첫 번째 단원 기억하시죠? 그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수능형 문제 3가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예상 문제로 발표된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만 가져왔어요. 자료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문제.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길고 융합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규칙성과 경량성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가설을 설정하는 문제. 아이들 가설에 가짜만 들려도 치를 떱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많이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융합적으로 문제를 내라라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급제의 변화도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분기별 전교 1등, 3등이 계속적으로 저희 반에서 나왔었고 이 친구들도 성적이 올라서 1등하고 3등한 친구예요. 요 3등한 친구는 원래 75점이었어요. 75점이면은 4등급 점수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3등까지 올라갔고 또 20점, 50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아이들이 여기 다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다수라고 쓸 수 있는 건 65%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점 뭐 이렇게 오른 친구도 물론 있어요. 5점 오른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5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55점 오른 친구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릴게요. 처음에 몇 점이었게요? 23점이었습니다. 23점이면 공부를 안 했다고 봐야겠죠.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는 친구였는데 과학에 흥미가 없었는데 7등급 후반 점수에서 그러면 지금 5등급제로 바꿔서 보면 그 친구는 4등급 중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78점 받으면서 3등급 초반까지 가고,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3등급 초반까지 가고, 여기 바뀐 걸로 보면은 2등급 초반까지 갑니다. 2등급 초반이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음 시험에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수혜고 누군가에게는 피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적으로 1학기 기말 중간고사 때 무조건 좋은 점수, 높은 점수 받으려고 해야 전반적으로 등급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거에서 항상 모두 다 1등급일 수는 없잖아요. 예상이 3등급이면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근데 등급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 2등급, 2등급도 좀 초반, 그래야 나중에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 계속 이렇게 주입시켜요. 이렇게 달래면서도 주입시키고, 이렇게 지르면서도 주입시키고, 좀 그런 정신교육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애들을 육체적으로 굴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단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그리고 학습 방법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순서대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학교에서 안 듣고 오는 친구들 제가 엄청 뭐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필기해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들어보고 집중해봐야지 두 번째 이 학원 수업을 들을 때 더 다가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전 무조건 학교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필기 내용 교과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따로 받아서 그 부분을 포함한 수업을 저는 항상 진행을 합니다. 통합각은 왜냐면 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틀을 줍니다. 이 틀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는데, 스펙트럼의 종류, 별빛 스펙트럼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 아래 또 하위 항목을 세분화해서 학생들이 필기 노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그러면 1년이 모이면 하나의 통합과학 단권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 단권화를 하느냐? 학생들이 쓰고 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단권화를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이것만 보면 되지.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내신에 나올 내용들 여기다가 다 단권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개념을 잘 넣었고 이해를 했느냐, 그거를 뭘로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여기서 틀리면은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개념 체크를 따로 종이로 줍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로 다시 재시험을 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이 무조건 이 개념은 그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는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별 한 장 요약본으로 정리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이후에 하는 정리본이고요. 제가 한 장 요약지 또는 좀 너무 내용이 많으면 2장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 장 요약본을 왜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모든 내용, 국영수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배우다 보면은 과학 하나만 해도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개념들이 펼쳐져 있어요. 아이들 머릿속에. 근데 그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바로 출력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긴장되고 그다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상황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조화를 계속 시키고 빈칸 뚫어서 다시 써보게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 4번 정도의 개념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자료 해석 방법인데요. 제가 수업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료 해석 방법이에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라고 하면 학생들은 여기 안에 있는 곡선을 봅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런 유형들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프를 봐야 하냐? X축을 일단 확인해, 얘들아. 그 다음 Y축을 확인해. 그 물리량이 뭔지 일단 확인하고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렴. 그게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안 보는 학생이 아주 많습니다. 표도 이렇게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내려가고 심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갈 때까지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3등급, 2등급, 1등급 문제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요. 근데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2등급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은 안 풀어와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등급까지는 너네가 풀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너네가 복습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별표 몇 개 치고 충분히 풀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등급 문제까지도 잘 풀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오케이. 그 다른 문제도 줘요. 부족하면. 근데 2등급까지 딱 풀었던 친구들은 그럼 그 시간 내에 1등급을 못 푼 거잖아요. 그럼 1등급 안 푸나요가 아니라 제가 항상 1등급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따로. 문제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수업 있고 수업 전에 자습 시간을 따로 마련할 거예요. 용문고 자습 시간. 그래서 그 자습 시간에 1등급 문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에라도 완벽하게 다 보고 그 다음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등급하고 1등급 가가지고 괜히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잃는 것보다는 2등급 문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따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항상 확인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용문고 기출문제들을 제가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파이널 모의고사 치기 전에 제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기출들은 용문고만 풀어보냐? 용문고만 풀면은 이 신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왔을 때 대비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여기 근무했던 학교들도 이제 학원들도 이 지역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성북은 당연하고요. 대치, 반포, 목동 이런 주요한 학군지의 주요 기출들, 중요한 학교 위주로 이렇게 분기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정리예요. 저는 수업에서 1학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쯤에 한번 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중간 점검차.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제 작년에 용문고 기출 그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 풀었던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기의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하나, 둘, 셋, 네 장까지 만들었었어요. 근데 두 장만 딱 가져온 거고요. 요게 중요하냐? 아니 적중시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와가지고 선생님 저 기억 보기 잘못 봤어요. 선생님 저 이거를 가를 나로 봤어요. 선생님 마킹 실수입니다. 죽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막 뒷골을 잡고 서로 쓰러지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 기출을 적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압박이 있는 그런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처럼 파이널 기출을 풀어보는 거. 그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도 꼭 2번 이상은 푼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맞아서 이 수업을 못 듣는 학생이 있더라도 이렇게 파이널 고사처럼 따로 문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풀어보는 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번외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여기 학생이 한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척 어려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혹시 통합과학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쵸?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화생지 여기서 기억나는 단원들 또 개념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때 너무 과학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건의 구성, 해수의 특성과 순환, 식물의 호흡, 식물의 호흡이 어떤 작용인지 잘 모르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들어와 보면. 그러면 저는 뭘 추천하냐면 지금 한 10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요 10일 동안 물론 할 게 너무 많겠지만 중학교 문제집 한 권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펴서 지금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이 다 통합과학이랑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계라기보다는 그냥 개념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통과만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서 원자는 뭔지, 분자가 그냥 뭐야?
이 정도로 교양서 읽듯이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는 매우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신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내가 이 개념들을 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 수업을 조금 안내를 드려야겠죠. 3월 초부터 시작되는 금요일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매주 테스트는 진행합니다. 첫 주만 없고 그 2주차부터 계속 매주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진행하고 나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 틀린 문제를 오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답지를 따로 줘서 오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성적표를 공유하는데 학부모님들께 가는 성적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회차부터 쭉쭉쭉 가서 평균 내고 과제 점수까지. 저는 이 과제 점수 여기 빨간색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약간씩만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전 주차에 복습 영상을 줘서 학생들이 기본 개념도 헷갈려요 이런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습 시간에 제가 무조건 영상을 다시 봐라. 그 파트만 다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취도에 따른 클리닉 그리고 자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업 전 자습이 될 겁니다. 7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클리닉은 필승 클리닉이라고 해서요. 우리 금요일 날 또는 개강 후에 학생들과 이제 조율을 해서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요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24년도에 봤을 때는 8주 수업을 기준으로 6시간 정도의 평균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대1 또는 단체로 이렇게 판서식으로 하거나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및 소통인데요. 수업 전체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학생이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것도 있어요.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잘 해주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저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 지금 멍을 때리고 있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던집니다.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고요. 그 질문이 어색하지 않게 그냥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따로 또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쑥스러움이 많거나 하면 저도 너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쑥스러움이 많으면은 따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는 너무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손글씨로 이렇게 정답게 써가지고 다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없게끔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또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받았던 수강 후기인데요. 요 용문고애가 저 전교 3등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고 그 뒤는 그냥 이모티콘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용문고 애들 좀 표현을 그렇게 남고 애들이다 보니까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은 선생님 좋아요가 아니고 네 뭐 그랬어요. 이러면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24년을 보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든 간에 일단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고 학점도 크고 수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비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는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용문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공개특강을 진행해요.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19일 7시 50분부터 이제 통합과학은 40분 정도만 맛보기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용문고 시험을 분석해 볼 거고 또 미리 보는 기출집을 따로 줘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풀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많은 참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